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관련된 3스텝, 즉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볼 텐데요. 다항식 fx가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차함수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식 gx다라고 차수를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 hx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fx, gx, hx에 대한 등식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fx 요 식의 제곱, 그 다음에 gx 식의 제곱, 이게 바로 hx의 제곱과 같더라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이 등식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라고 주어진 것이죠. 좌변식과 우변식은 동일한 식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때 나오는, 자, 보세요. G1의 함수값 그리고 H의 함수값, 요 둘의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값, 이 값들을 다 구해서 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G1이나 H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 바로 이 GX, HX 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풀이 과정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러면 이 식을 설정하는 걸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식을 설정해서 결국 구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러면 GX식은 1차식이니까요. 자, PX 더하기 Q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단 주의하실 거는, 자, 1차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1창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1창 계수가 0이면 안 되겠죠. 자, HX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설정하시되, 자, 주의할 거는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2창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2창 계수 0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P, Q, A, B, C라는 5개의 미지수를 구해봐야 돼요. 근데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항등식이라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식, 자, 요 좌변식과 우변식은 동일하게 생긴 식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x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해 봐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 해줘야 되고요. 자, gx는 px 더하기 q죠. 요거에 1차식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변 h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은 좀 힘듭니다. 그쵸? 상황상 식이 뭐 깔끔하게 날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정리해서 힘들겠지만 계수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창은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우리는 p제곱 x제곱 나오죠. 그럼 계수만 보면 p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이렇게 2창 나올 거야. 그쵸? 딱히 3창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뒤 곱한 다음에 2배하면 여기서 2pqx라는 1창 나오겠고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여기서 상수항 2라고요. q제곱 나오네요. q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서 좌변식 전개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우변식 정리해봐야죠. 자, 이제 항이 3개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적용시킬게요. 각 항의 우선 제곱들. a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c제곱에다가요. 자, 이렇게 둘씩 곱해 더하면서 2배까지 해주면 되죠. 이렇게 2개 곱하고 2를 곱해주면 2ab x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2개 곱해볼까요? 그러면 2bc x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cax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우변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좌변식은 그대로 놔두고요. 쌤이 요 아래다가 우변식만 좀 정리해서 쓸게요. 자, 4창 볼까요? 그러면 4창 이렇게 되겠고요. 3창은 2abx 세제곱. 2창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2ca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1창은요,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2bcx.
그 다음에 상수항 C제곱 이렇게 정리 좀 해봤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라고요? 항등식에서 계수 비교하는 거. 자, 계수 비교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항 좀 비교해보죠. 이렇게. 자, 그럼 계수 비교해보면 A제곱이 1이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2차항 계수 비교하기 전에요. 이거 3차항 봤더니 여기는 3차항이 없죠. 자변식에는. 그러면 3차항 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2AB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AB가 0이구나. 양변 그냥 2로 나눠서 깔끔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2차항 계수 좀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두 개요. 자,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하고요. B제곱 더하기 2CA하고 동일해요. 오케이. 자, 1차항 또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두 개요. 자, 2PQ가 2BC니까 뭐 2는 없애고 그냥 PQ가 BC와 같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상수항 비교. Q제곱 플러스 1이 C제곱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식이 하나, 둘, 셋, 넷, 5. 식의 수 5개. 그리고 미수 5개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요 가지고 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제곱이 1이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A가 1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래요.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용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A제곱이 0이라는 건 A가 0이든 B가 0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0일 수는 없네요.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 식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B가 0이어야 되겠구나. B는 0으로 확정입니다. 그쵸? 자, B 0인 거 이용해서 좀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좀 해볼까요? B 0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이 식이 좀 정리가 될 거야. B제곱 마이너스 2는 B제곱 요렇게 소거할 수 있겠고요. 2CA와 같구나 라고 요 식을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써보고요. 자, 다음 B 0 대입하면 PQ 곱이 바로 여기 0, 5변 0이구나 해서 이 식도 좀 깔끔하게 정리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식까지. 자, 이제 식이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은 것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이 좀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그쵸? PQ의 곱이 0이려면 P가 0이거나 또는 Q가 0인데 누가 0일까요? 그래요. 쌤은요. Q가 0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P는 1차항 계수였잖아요. 0일 수 없다. 그래서 Q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Q0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Q0을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넣어보면 C제곱이 1이에요. 그럼 C도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의 경우도 1이나 마이너스 1. 앞서서 A의 경우에도 1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좀 넣어봅시다. 이 식 하나 남았는데요. 우선 봐봐요. B가 0이고 Q가 0이니까 우선 B 0이어서 이 1창은 사실 없는 거고요. 자, 여기 상수항은 또 없는 거구나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제 요 P 값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봐요. 여기다 지금 넣어봐야죠. 지금 P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2CA 더하기 2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C하고 A의 값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A하고 C는요 케이스가 좀 많죠. 그래서 쌤은요 이렇게 케이스별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쌤이 표 그려볼까? 봐봐요. 자, 빠짐없이 인지하기 위해서 마치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A하고 C가 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P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A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이 C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랬으니까 케이스로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A가 1이면 C가 1, 그쵸?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A하고 C가 1일 때는 여기다 넣어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CA 값이 1이니까 2 더하기 P제곱이 얼마예요? 4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P제곱이 4입니다. 그럼 P는 또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래서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A하고 C하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P제곱이 0 돼요. 그럼 P는 그냥 반드시 0이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P제곱이 0이죠. P가 0이에요. 자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앞서서 이거하고 똑같겠습니다. 그죠? P제곱이 4가 나와요. 대입해보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식지 문제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함수값은요, gx, hx 식을 알면 되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다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gx라는 거는 q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px, p값만 정해주면 돼요. p값들로 보면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자, hx 좀 보죠. b가 0이니까 1창은 없고요. ax제곱 더하기 c예요. 따라서 a하고 c 값만 정해주면 되는데 ac의 케이스가 이렇게 4개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케이스에 따라서 쌤은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입해둔 것들을 생각 좀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 케이스를 다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다 좀 쭉 케이스를 한번 성립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서 이제 gx하고요, h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써준 게 더 편하겠네요. 표처럼. gx가 될 수 있는 거 여기다 써보고요. 그 다음에 hx가 될 수 있는 거. 이쪽은 좀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자, 그러면 gx, 여기가 지금 hx 이렇게 해서 식이 될 수 있는 것들 쭉 한번 보고요. 그 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봅시다. g1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누가 해요? h2를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gx식 좀 볼까요? 그냥 px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p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우선 hx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a하고 c 자리에 1 넣으면 여기가 지금 hx식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 둘 다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면 오케이 여기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이렇게 한꺼번에 쓰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요 식이 하나일 때 gx는 2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쓴 거야. 그쵸? 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c부터 넣어보죠. 넣어보면 요 ac 자리에 넣어보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식일 때, 자, 이거는 p가 0이니까요. 근데 p가 0일 수는 없죠. 요거는 케이스로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p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쌤은 요 케이스는 성립을 안 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지울게요. p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아. 또 p가 0이 되는 케이스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식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성립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 gx에 해당되는 건 2x도 되고요. 마이너스 2x도 되고 두 가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g1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 보면 여기다 2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죠. 2x냐 마이너스 2x냐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니까 이때 h2라는 거는 대입해보면 5가 나오겠습니다. 자, g1은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보면 얼마? 자, 그래요. 마이너스 5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값만 좀 봅시다.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값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G2라고요. H2하고의 합을 볼게요. 자, 요 두 값을 더하는 걸까? 2하고 5 더하면 7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이렇게 더하면 3이 나올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값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됐죠? 네 가지 값이 가능하구나라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 값을 곱하자라고 했으니까 7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네 개의 값을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요. 바로 44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441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좀 짚어보죠. 그럼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미정계수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에서는
딱히 수치 대입이 안 되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차근차근 식을 설정해서 계수 비교하는 과정이었고 그 식 자체가 좀 복잡해서 우리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다라는 것 뿐이고 원리는 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하나 이런 식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이 뭐 표까지도 이용하죠. 선생님 표 이용한 거 뭐겠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리는 간단한데 식이 복잡하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명 노하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또 은근히 나옵니다. 나왔을 때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그래요. 평소에 좀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조건들이 무엇인가 볼 텐데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x n제곱 마이너스 2라는 n차식이 되겠죠. 자, 요 n차식은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를 하나 갖게 됩니다. 자, 거기서는 주어졌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요. 자, 보통은 문제에서 이렇게 식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 보세요 라고 주기도 하지만 사실상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안 줘도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 n차식이 나오면 x의 적당한 수를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0이 되죠. 이 좌변식은 1 넣어서 0 된다는 거는 그래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 여기 1차식이니까 뒤에 있는 그래요. n 마이너스 1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모든 항의 개수가 다 1이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줬죠. 자, 어쨌거나 이걸 이용하세요 라고 이 문제에선 주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다항식이 있는데 14차식이요. 그래서 14창, 그 다음 13창, 그 다음 12창, 그 다음에 11창 나오고 갑자기 1창으로 딱 줄고 그 다음 상수항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요. 누구로 나누라고 했냐면 자, 요 식으로 나누래요.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요 4차식으로 나눠봐라. 4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식을 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라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식변형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식변형 문제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개념을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이렇게 써요.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나머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인 A의 차수보다도 R의 차수가 더 작으면 나머지가 되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항등식꼴로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눠지는 식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좌변에 있는 거예요. 항등식에. 그래서 이 식을 자, 얘로 나눴다 4차식으로 나눈 거니까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 14차식이니까 여기에 qx라는 요 몫이요. 당연히 10차식이 되겠죠. 그렇게 곱해야 14차식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건데 4차식보다 그래요. 바로 낮은 차수. 일 테니까 요 rx라는 게 이제 3차 이하의 식으로 나오겠다. 요 RX에 해당되는 걸 구해주고 싶다. 결국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등식으로. 그러면 결국 쌤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자, 이 주어진 이 좌변의 식을요. 다음과 같은 우변의 꼴로 한번 변형해 보세요 라고 느껴집니다. 결국 식변형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 복잡한 좌변의 식을요. 우변식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야. 이런 꼴로. 자, 이 식에다가 다른 식 곱한 거 더하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면 저 식이 나올까요? x 5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과는 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x 5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아,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4차식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x 5제곱 마이너스 1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까지. 자, 그러면 첫 접근을 어떻게 할까? 쌤은요, 요 식을 우선은 변형해서 우변꼴로 만들고 싶거든요. 이제 식변형이 들어갑니다. 우선 이 식이 들어가는 꼴로 바꾸고 싶어요. 그쵸? 선생님 파란색 밑줄은 이 식이요. 자, 근데 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항이 순차적으로 차수가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아, 차수가 그대로 내려가는, 하나씩 내려가면서 내림차수 내려가는 연속된 5개 항이 있으니까 쌤도 여기에 연속된 5개 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14차에서 13차로 한 차수씩 내려가면서 내림차순이죠. 근데 여기까지 봐봐. 여기서 툭 끊겨요. 10차항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5개 항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10차항이 하나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10차항까지가 있어야 5개 항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원래 10차항이 없으니까 다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똑같으려면 10차항을 빼줬다가 x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즉 10차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항의 개수에 맞춰서 식을 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쌤은 이거를 좀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묶어보면 x 10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괄호 안에가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1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꼴이 나왔습니다. 이 식이 이 안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뒤의 식도 요 식이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식을 최대한 묶어서 이 식으로 한번 묶어봐라. 그러면 묶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도저히 안 묶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게 나머진 거야. 이 식을 이 식으로 묶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쌤은 이 식 안에서 요 4차식을 만들어내는 변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쌤은 여기 딱 보는 순간 얘가 관련성 있는 게 보여요. 왜?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쌤은. 여러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 x 10제곱하고 1이요. 왜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요 4차식하고 연관 있는 건 x 5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x 5제곱 마이너스를 좀 더 확장하면 그래 x 10제곱 마이너스 1과 연관이 있어요. x 10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x 5제곱의 제곱이죠. 뒤에는 1의 제곱이니까 합차에 의해서 x 5제곱 플러스 1, 여기에 x 5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 10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하면 그 시간에 누가 있냐? 자, 이게 요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4차식이 결국 인수분해하면 인수로 들어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확장하면 뭐 x 2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x 40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은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쌤은 요 3개 항 중에서요. 요 2개 있죠. 쌤이 보고자 하는 건 요 2개야. 요게 2개를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요. 더하기 x 이렇게 써줄 거야. 네, x 10제곱 마이너스 1 대신에 요거 써줄 거야. 쫙 돼 있는 이거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만 봐보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4차식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요렇게 또 4차식 이렇게 들어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x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뭐냐? 요 좌변식을 지금 식변형을 통해서 쌤 어디까지 왔냐? 자, 바로 이거죠. 요시. 다시. 이렇게 색깔 달려서 요 4차식으로 최대한 묶어보고 묶이지 않는 부분이 나머지야 라고 했는데 요 식 보이시죠? 요 4차식이 들어있게끔 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묶어줘야죠. 이제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묶이는 부분 볼까요? x 10제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x 5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 x는 묶이지 않네요. 그쵸?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좌변식이 쭉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배형됐죠? 그럼 쌤 밑줄 그은 거 볼까요? 이 식 똑같이 있고요. 맞습니까? 이게 나누는 식이고요. 요 QX 쌤이 박수 칠게요. 그럼 QX도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럼 QX 구해보세요.
즉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몫입니다. 그쵸? QX식도 딱 나왔고. 그래서 QX식을 구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QX식 구한 다음에 그에다 뭐 숫자 넣어서 뭐 어떤 함수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요 RX, 이제 나머지. 너가 이제 3차 이하, 1차 항이니까 가능하죠? 이게 R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 나온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10변형을 통해서 나머지가 X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10변형 해가지고 찾는 거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한 거하고 자기가 또 하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10변형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되든지 스스로 한번 변형하는 과정 꼭 한번 복습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포인트 이렇게 10변형 문제였다라는 거 체크하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의 3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경찰대 입시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수 X, Y,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X, Y, Z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자, 다음과 같이 합이 5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바로 15입니다 라고 조건을 주어지고요. 자, XYZ의 곱이요.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개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은요. X, Y, Z의 5제곱의 합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자,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시계값을 이 세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자,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요 5제곱의 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을 한번 예측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렇게 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요. 바로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곱하면 5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제곱의 합하고요. 다음에 세제곱의 합에 곱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식을 전개하면요. 자, 이 x제곱 가지고 3번 전개하고 y제곱도 마찬가지 z제곱도 하면 총 9개의 항이 나오겠죠. 그 9개 중에 3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전개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x 5제곱 나올 거고요. 그쵸? y제곱하고 y 세제곱 곱하면 y 5제곱, z제곱, z 세제곱 곱하면 z 5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항이 이제 6개 항이 더 있을 텐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아까 x제곱 가지고 분배했을 때 이거 세제곱 곱한 건 했고요. 자, 요거 곱하면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면 x제곱, z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제곱 가지고 분배했을 때요. 요거하고 곱하면 즉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요거하고 두 번째 거 한 거는 이미 썼고요. 자, y제곱, z 세제곱, y제곱, z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z제곱하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z제곱, x 세제곱 이렇게 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z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z5제곱은 이미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몇 개의 항, 그래 9개 항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9개 다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식 좀 봐야 될 텐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좀 간단히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x, y가 있는 항 요렇게 둘 묶어 줄 수 있겠고, 자, zx가 있는 거 요렇게 둘씩 묶어서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우변을 좀 더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5제곱 합에다가 자, 요 두 개를 x제곱, y제곱으로 공통인수 묶어줄 수 있죠. 자, 그럼 x 하나, y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요거 할게요. yz부터 쓰죠. 그럼 y제곱, z제곱. 자, 요거 좀 잠깐 묶어놓은 거는 이렇게 묶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요 두 개 묶어주면 y제곱, z제곱 묶어주면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묶어주세요. 그럼 z제곱, x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자, z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의 값이 요 값이죠. 그러면 요 우변은 요 세 개, 이제 항이 세 개죠. 그걸 그대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원하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아, 우리가 구워준 식의 값은 자, 제곱의 합에다가 세제곱의 합을 곱하고 자, 이제 요 식 있죠. 밑줄 긋는 요 세 개의 식을 이제 이항해주면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식을 만드는 게 우선 1단계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좀 바꿀게요. 오케이.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 가셨다면 요 시계값은 이제 우변의 시계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건데요. 자, 구할 수 있는 것들 선생님 밑줄 그어볼게요. 우선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자, 요 값은요, 이미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15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요 값은 15구나 라는 거. 자, 근데 세제곱의 합은 아직 요 세 개 가지고 우선 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어떻게 해결할까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요 뒤에 있는 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세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그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는 자, x, y의 합이죠. y, z 합이고요. z, x 합. 이거는 보통은요. 식 변형할 때 요 세 개의 합을 이용해서 변형한다라는 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는 x, y의 합. 요거 대신에 z를 이항해서 5-z. 자, 그러면 y, z의 합 대신에 뭐로 대입할 수 있죠? x 이항해서 5-x. zx 요 합 대신에 그렇죠. 5-y 이렇게 변형해서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밑줄 그은 데다가. 이해갔습니까? 그럼 식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우변식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식에다가요. 이렇게 이건 더 이상 변형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요 뒤에 걸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x 더하기 y 대신에 뭘 넣겠다는 거냐면 이건 넣겠다는 거야. 5-z 이렇게 이걸 대신해서 넣으면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고요. 자, y 더하기 z 대신에 선생님이 뭐 넣어요? 그래요. 5-x라고 바꿔주시는 거야. z 더하기 x 대신에 5-y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로 묶일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5로 묶고 나면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 z제곱 x제곱 이렇게 묶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보시면 플러스의 x제곱 y제곱 z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의 x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의 자, x제곱 y z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요식 보세요. 요식 더 정리할 거야. 뭘로 묶을 수 있죠? x, y, z로 묶어줄 수 있죠. 그쵸? 그럼 쌤 묶은 거 한번 쓸게요. 이거.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 지우겠습니다. 자, x, y, z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죠? 그래요. 자, 이거를 x, y, z로 묶으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x, y 하나 남고 y, z 하나 남고 그래, z, x 하나 남는 이렇게 된 꼴이에요. 맞습니까? 아,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해보고 이제 이 우변의 시계값만 구하면 돼요. 앞서서 이거는 이제 15다라는 거 봤고요. 자, 이제 세제곱의 합은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세제곱의 합과 관련된 그래요. 이건 대표적인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 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y제곱, z제곱. 자, 이거 나오면 우리는 x, y, z의 합에다가요. 자, x제곱, y제곱,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자, 이거 전개하면 요 식에다가요. 뭐까지? 그래, 마이너스 3xyz까지 생기니까 여기다가 3xyz 더한 것이 이 좌변식과 똑같다. 이건 대표적으로 필수 암기가 필요한 곱셈공식 변형식입니다. 아직 암기 안 한 친구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오케이.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이제 식의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두식 곱해 더하기. 기본적으로 자, 잠깐 이 식으로 가서 요 식에서 요 두 개씩 이용해서 두식 곱해 더하기 해봐야 되겠죠.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자, 이거는 제곱의 합에다가 2에 자, 두식 곱해 더한 거 이렇게까지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자 25에 해당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15고요. 2에 자, 이렇게 두씩 곱해 더한 거.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XY, YZ, ZX의 합. 요렇게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겠고. 자, 이거 이항하면 10이고, 이거 5네요. 그쵸? 이렇게 5. 오케이. 자, 요까지 생각해 주시고, 다시 저 노란색 식으로 갈게요. 자, 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색깔을 좀 구별하면서 쓰고 있어요. 잘 따라보세요. 자, 요건 지금 5가 되겠고요. 곱하기 제곱의 합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를 빼는 거고요. 더하기,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3은 9, 마이너스 9네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0이고요. 5 곱하니까 50에서 9 빼는 거니까 4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세제곱의 합, 여기도 나왔어요. 자, 여기 15인 거 나왔고요. 요게 지금 계산했죠. 41인 것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요 곱 알고 있어요. 곱이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여기 29요. 자, 두씩 곱해더한 거 앞서 구했습니다. 5라는 거 초록색.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이네요. 그죠? 요거 구해볼게요. 뭐 어디다 구할까요? 요 아래다 구할까요? 자, 제곱의 합들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게 그래. 아, 이건 XY, YZ, ZX의 합으로 이루어진 요 세 개항을 제곱하면 나오겠죠. 각 항의 제곱들이 이 식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둘 곱한 거, 이렇게 둘 곱한 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 y 제곱 z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그냥 x, y, z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자 x, y x제곱 yz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식을 좀 여기 세 개 향해서 그래요. x, y, z를 좀 묶어 주셔야 돼요. 우변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쓰시면 좋아요. 선생님 바로 못 쓸까봐 이렇게 차근차근 해드리는 거지만 좀 식 많이 써본 친구들은 요 식 그래요. 요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x, y, z를 묶어보면 여기 x 하나, y 하나, z 하나 나겠죠. 이렇게 바로 쓰시면 더욱더 좋고요. 뭐 한 줄 더 쓴다고 뭐 크게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주식 곱해던 거 5죠. 그게 5의 제곱 2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이거 곱하면 플러스 6이고 거기다가 합이 25였죠. 자, 30에다 25 더하니까 55네요. 아, 이게 바로 55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이제 계산 좀 해보죠. 그래서 15에다가 40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55.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5.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최종 결과가 325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을 좀 짚어보자면 역시나 식변형으로 곱셈공식들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볼까요? 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곱의 합이 있었고요. 곱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초록색 두씩 곱해 더한 거는 구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 요 시계값을 다음과 같이 식변형을 해낼 수 있는가? 요 처음 식변형 있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x 더하기 y 대신에 5-z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식변형 할 수 있는가? 그 식에서 나온 것들 그 각 하나하나의 시계값들을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결국 구해낼 수 있냐라는 결국 곱셈공식 변형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한 문제 안에 엄청 많은 곱셈공식 변형식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막혔다면 체크하시고 복습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많이 풀어봐야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자유롭게 계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쌤이 자 별도의 풀이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 별애가 중요해서 소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응용됩니다. 특히나 좀 방정식 파트에서 워낙 많은 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문제는 별도의 풀이를 좀 기억하면 좋아요. 이 해법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별해, 별도의 풀이도 한번 접근해 보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실수 x, y, z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5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였고요. 자, 근데 XYZ의 합이 5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 제곱의 합이 15라고 주어지고 곱이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죠.
앞서서 했으니까 자, 요 두 개 가지고 식 연립해서 정리해서 우린 둘씩 곱해 더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값이 5가 나오는 것까지 앞서 초록색으로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구해놓고 이제 스타트를 거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XYZ에서 합 둘씩 곱해 더한 거 일명 둘더라고 부르는데요. 합 둘더 곱, 합 둘더 곱, 합 둘더 곱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 뭐가 떠올라야 되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3차 방정식까지를 이미 학습한 친구들, 이게 워낙 심화강이니까 기본 강의에서 학습한 친구들 대상이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저는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는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면 좋겠다. 자, 이 연관성.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쌤은요 XYZ가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이라고 생각하면 세근의 합, 세근의 둘씩 곱해 더한 거, 세근의 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3차 방정식 잠깐 정리해 보자면 세근, 이건 개념이에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요 3차 방정식 최고차원 계수가 1인 걸로 설정해 보자면 자, 세근의 합 그 합의 부호 바꾼 게 바로 2차항 계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해 더한 거. 둘씩 곱해 더한 게 바로 1차항 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근의 곱 있죠? 곱의 부호 바꾼 거. 자, 이게 상수항이다라는 거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 둘 더 곱이 맞불마 이런 식으로 부호가 쭉 맞불마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근의 합, 세근의 뭐 둘씩 곱해 더한 거, 근과 계수 관계로 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요 t에 관한 3차식,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t에 관한 3차 방정식. t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우리가 x, y, z라고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설정.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냐? t 세제곱이에요. 자, 세근의 합 있죠? 여기다가 부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2차항 계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둘씩 곱해 더하기. 그래서 5t 이게 1차항 계수 들어가고요. 자, 곱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상수항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x, y, z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 나오고 둘씩 곱해 더한 거 이렇게 나오고 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가지고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봐봐요. 결국은 XYZ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각각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요 주어진 셈이 자, 체크하고 있는 요 3차식의 값은 3차식의 값이 0이라는 거예요. y를 대입하면 y도 마찬가지 요렇게 y 관한 3차식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야? 식의 값이 0이라는 거죠. z를 대입하면 z에 관한 이렇게 3차식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 역시나 얼마다?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이다.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라고 한다면 쌤은요. 그래요. 요 x 5제곱, y 5제곱, z 5제곱 차수가 너무 높아요. 5창이에요. 5창. 5창을 차수를 줄이는데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등식 표현이 있죠. 즉, 자, b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거. 왜 갑자기 항등식이에요? 라고 한다면 쌤은요. 여기에서요. 즉 b라는 식을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q 더하기 r로 이렇게 변형해 놨을 때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a가 0이면 b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그럼 a가 0이니까 이게 사라지겠죠. 그럼 b하고 r하고 똑같네 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마치 나눠지는 식이 나머지로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x 5제곱이라는 항을 쌤은요 차수를 줄여볼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지금 3차식이 0이 되는 걸 아니까 이 식으로 나누려고요. 이렇게 나눌 거야.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몫이야. 근데 몫이 몇 차식 나오겠어요? 당연히 2차식 나와야지. 그치? 5차가 돼야 되니까. 2차식은 그냥 식조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식조합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2차식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 x제곱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5차항 나와야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차항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 x, 요 개수가 뭔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4차항이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차항이죠. 생각해 봐요. 마이너스 5x 4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4차항 없으니까, 이렇게 4차항 사직에서 여기가 5여야 돼요. 그래야지 4차항이 소거되면서 좌변, 요거하고 똑같겠죠. 항등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없냐? 3차항이 없잖아요. 그럼 3차항이 없으려면 여기 상수항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요 3차하고 요 상수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3차항 개수가 되겠고, 또 하나 요 x제곱하고 뭐 곱한 거?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25. 봐봐요. 요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5x 세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바로 5x 세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 두 개 더하면, 요게 두 개 더한 거, 요거까지 써야 돼요. 요거. 여기 상성 뭔지 모르는데. 자, 그게 이제 3차항 사줘야 되니까, 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개수야. 그럼 요게 20이어야만 완전히 다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20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0이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3차항까지는 좌변은 똑같게끔 만드는 거고. 예, 지울게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고, 그러면 두 식이 똑같으려면 요 뒤에 몇 차식 얼마나 더 더해줘야 될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3차까지 맞췄고 2차항 볼게요. 2차항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2차항은 요 x제곱하고 자 요렇게 곱하면 나오겠고요. 또 요렇게 곱하면 나오겠고 요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x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5x 제곱이고 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00x 제곱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8이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72네요. 그게 사라져야죠. 2차항 없으니까. 그럼 72 x 제곱이 있어야만 좌변식과 똑같은 식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1차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차항. 1차항 뭐가 될까? 자, 1차항 볼까요? 1차항은요, 요 1차항하고 상수항 곱한 거하고, 요 1차항하고 상수항, 이렇게 두 개 항밖에 없겠네요. 자, 전개하면 여기에 5, 3, 15x 있겠고, 여기는, 그래요, 100x 있겠네요. 그래서 115x인데 그거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좌변식과 동일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차항도 맞췄고. 상수항, 그럼 상수항 어떻게 됩니까? 3하고 20 곱하면 60이죠. 그것도 빼줘야지 똑같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변식 전개해보면 요 좌변 딱 x 5제곱만 남게끔 쌤이 식을 맞춰준 거야. 이렇게. 근데 쌤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직접 나누세요. 얘로 직접 나눠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눗셈 하는 거 아시죠? 쌤이 거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A가 0이기 때문에. 즉, 이 3차식이 0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탁월하냐?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x 5제곱과 똑같은 건 뭐냐? 이게 0이기 때문에 0하고 20 곱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x 5제곱하고 같은 거는 이렇게 2차식하고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요 5제곱 대신에 2차식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식이 똑같죠? y에 관한 3차식이고 0은 똑같고 y 5제곱도 똑같으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y 5제곱도 동일하게 어디까지? 이렇게 똑같이 y에 관한 그래요. 2차식까지 줄일 수 있을 거야. 차수를. 마찬가지죠. z도 식 똑같고 z 5제곱도 똑같으니까 z 5제곱 대신에 뭐 똑같이 나오겠죠. 72z 제곱 마이너스 115z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x 5제곱, y 5제곱, z 5제곱 이렇게 요거 구하자고 했는데 식을 5차 너무 높아서 쌤이 차수를 줄이는 데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요 2차식 3개를 더하는 거니까 2차항끼리 더해보면 72에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1차항 요거 아래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x, y, z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다음 마이너스 63개니까 마이너스 18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 다 알잖아요. 시계값.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넣어요? 15 넣는 거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합 5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계산은 뭐 72 곱하기 15
마이너스 115 곱하기 5, 그 다음 마이너스 18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이게 또 32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앞서서의 정답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풀이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풀이를 두 개를 해봤는데요. 이 별도의 풀이, 이 별에는 앞으로는 좀 응용 문제, 방정식 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심화 과정에서는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뭐 하는 데 쓰냐? 자,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3차식 유도해내고 이 3차식이 0인 거 이용해서 5차식을 차수를 더 줄이는 거. 그쵸? 3차보다 낮은 차수인 바로 2차 이하의 식으로 이렇게 차수를 줄이는데 높은 차수의 식을 차수 줄이는데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쌤은요, 이게 바로 차수 줄이기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차수 줄이는 거. 자, 차수 줄이는 식변형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다양한 문제 이용합니다. 실제 시계 갖고 하는 문제에서는 차수 높을 때는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먹는다라는 풀이법을 좀 기억하시면 더욱더 옵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 생각나는 것도 많고 더 다양한 풀이들을 할 수 있을 때 실력이 더 향상되는 거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스텝의 4번 문제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바로 4차 다항식 fx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차수를 알려준 거예요. fx식이요. 4차식입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조건을 봤더니 fk, 바로 함수값인데요. 그게 k 플러스 1분의 k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단 k는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0, 1, 2, 3, 4 요 5개의 값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f5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4차 다항식인 fx를 추론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식이었을까라는 걸 추론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요 k값 5개의 값을 요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이니까 직접 한번 대입을 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k에 0을 대입하면 f0은요, 바로 1분의 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냥 0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쌤이 이렇게 1분의 0이라고 쓴 이유는요, 규칙을 발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함부로 그냥 0이라고 써놓으면 또 규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1분의 0이라고 써주셔야 되겠고요. k자리에 또 2를 대입하면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k자리에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f2는요, 바로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3은요, k자리에 3 넣으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k자리에 4를 대입하면 바로 5분의 4 이렇게 해서 5개의 값을 직접 한번 대입해 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 대입한 요 5개의 값을 가지고요, 우리는 fx식을 예측해 보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는 식을 예측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변을 깔끔하게 0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식을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등식에서요, 양변에 2를 곱하면요, 1 곱하기, 자, 곱하기 f0은 0이다 하는데 그 0을 또 이항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두 번째 식에 또 해보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 곱하기 f1이죠. 여기서 우변에 남은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깔끔하게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됐나요? 자, 양변에 이제 3을 곱해서 3f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2를 이항해서 이렇게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서 4f3, 그 다음에 3 또 이항해서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5f4 빼기 4, 이게 0입니다. 이렇게 우변을 깔끔하게 0으로 만들어 놓고 식을 예측하는 거. 그게 바로 인수정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인수정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식을 예측해 볼 겁니다. 즉, 좌변식을 볼 텐데요. 자, 이 좌변에 있는 요 5개를 보고,
자, 어떤 식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 걸까라는 걸 추론해내는 거야. 그럼 추론하는 방법은 뭐냐?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괄호 안에가 숫자가 막 바뀌죠? 이 바뀌는 자리가 바로 변수. 수가 바뀌니까 변수. 우리는 변수를 보통 x로 설정하니까요. 이거는 fx. 요 x 자리에 0, 1, 2, 3, 4를 각각 넣어본 거구나. 그럼 앞에 있는 수는 뭐지? 앞에 수도 변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앞에 수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수보다는 하나 큰 수가 앞에 곱해져 있구나 라는 규칙이야. 그럼 여기가 x라면 그렇죠. x 플러스 1이 앞에 곱해져 있구나 라고 예측.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게 0, 1, 2, 3, 4인데 뒤에 빼는 수도 계속 바뀌는데 라는 생각인데 빼는 수를 봤더니 요 괄호 안에 있는 수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빼는 수는 x를 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야. 즉, 요 식 있죠. 쌤이 예측한 이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게 첫 번째, 2를 대입한 게 두 번째, 2, 3, 4를 각각 대입한 거죠. 근데 다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요.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온다고? 그럼 우변을요, 바로 어떤 식이냐? 이 식을 예측해 보자면, 이제 이 식은, 자, 인수정리.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하죠. 여기는 x라는 인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2를 넣어서 0 되려면 x-1. 자, 2 넣어서 0 됐다고요? 그럼 x-2. 3 넣어서 0 됐다면 x-3. 4 넣어서 0 됐으니까 x-4.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 5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죠. 요 좌변에 0을 넣으면 우변에도 0 넣으면 0 되죠. 자, 좌우변에 다 양변에 1 넣으면 0 되고요. 자, 그럼 2 넣으면 요식 0 되게끔 나오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최고차항은 알 수가 없죠.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식을 봤더니 말이 돼요. 왜? fx가 지금 4차죠. 4차식에다가 1차를 곱했으니까 5차. 5차식에서 뭐 1차항 빼봐야 그대로 그냥 5차식이겠죠. 그 5차식이 우변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여기 5차식이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F5 구하려면 굳이 우리가 요 fx식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요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 최고차항 계수 해결해야 된다. 자, 이 최고차항 계수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A 값을 이제 해결하자. A 값을 구할 건데요. 자,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항등식이요.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한 식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뭐 개수 비교할 필요 없이 어떤 수를 그렇죠. 좌변에 넣나 우변에 넣나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 대입으로 A 값을 해결해 보자. 자, 위에 있는 등식에다 어떤 값을 넣는다면 우리가 보통 수치 대입할 때 수를 넣는 거는 식을 간단히 하게 할 수 있는 수, 즉 식이 날아가게 하는 거. 자, 보세요. 쌤은요, 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밑줄 긴 게 0이 되면서 fx가 팍 날아가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 중에 그래요. 탁월한 수는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양변에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도 당연히 동일한 식이니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유식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1이 나오겠고요. 자, 우변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부터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5, 그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수가 5개니까 우선 마이너스가 있겠고요. 자, 5, 4, 3, 1 절대값만 보면 5, 4, 3, 1 곱하는 거죠. 오케이. 5, 4, 3, 1 곱해보세요. 흔히 뭐 5 팩토리얼, 이거 팩토리얼 개념 아는 친구들은 뭐 보통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5 팩이라고 하기도 하는 5 팩, 5, 4, 3, 1, 5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죠. 그래서 이거 120 나와요.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봤던 유형일 텐데 몰라도 뭐 5431이니까 그냥 12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앞에 A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뭡니까? 그럼 마이너스 이제 120분의 1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식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보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식을 써봤어요. 물론 fx식을 정확하게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요. 좀 정리해서 이제 fx식까지 구해야 되겠죠. 그쵸? 즉 4차식을 꼭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를 이항하고 또 x 플러스 1로 나눠서 좌변에 fx식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f5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5라는 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에 5를 대입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6이 곱해지겠고요. 6F5 빼기 5 이렇게 되겠고, 자, 5를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2, 3, 4, 5 이렇게 돼서 여기도 5, 4, 3, 1을 곱한 12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 대입하면. 자, 그러면 6F5가요.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항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F5라는 함수값은요. 6분의 4니까 바로 3분의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는 바로 3분의 2 함수값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 바로 인수 정리 문제였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수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변이 0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규칙을 통해서, 자, 요 어느 자리가 x 자리인지, 어느 자리가 뭐 x 플러스 1 자리인지 유추해서 이렇게 10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사실상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애초에 식이 주어졌던 거예요. 선생님 보는 순간 사실상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1, 2, 3, 4, 5, 이 0, 1, 2, 3, 4를 대입해서 요 값을 보고 추론해서 식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었냐면 벌써 식을 만들어 줬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쵸? 애초에 요 값을 주고 요 값을 준 다음에 가라고 했으면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맞는데 애초에 식을 줬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그럼 우변에 k 있는 것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꼴의 식에다가 k에다 0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러면 k가 변수겠네. 그쵸? 변수니까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렇게 x로 바꾼 요 식, 요 꼴. k를 그냥 x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0, 1, 2, 3, 4를 넣으면 이 등식 0이 된다고? 그러면 x,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는걸? 최우차관계에서 모르니까 a라고 넣고 수치 대입법 통해서 a 구해야지 라는 거죠. 즉 수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값을 확인하고 그 값을 다시 추론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애초에 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냥 바로 해석해서 이렇게 식으로 갔으면 되는 거였죠. 그쵸? 이렇게 갔으면 좀 더 센스 있다. 식을 좀 볼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값을 주어질 때는 이미 식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 식을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대입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 연습할 때니까 처음 연습할 때 유형이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 유형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심화 문제가 좀 이제 숙달된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 정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시험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스텝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한 문제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4번이 가장 높은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보게 되는 심화 문제 중에서는 4번이 가장 출제율로는 높은 시험일 거다라는 거. 이 정도. 그러면 두 번째 정도가 한 6번 정도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출제율 높은 유형인 만큼 반드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쓰리스텝의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자,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주어져 있죠. 자, 5번 문제 n은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N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라고 해놓고요. 자, A1을요 가조건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바로 구하고요. 99하고 999를 더한 게 A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2를 줄 차례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일반시켜서 AN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9하고요. 지금 99하고요. 999 이렇게 세 종류의 숫자가 있는데 자, 이 중 서로 다른 n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 서로 다른 n개. 자, n개를 택한다. 그래서 곱한 수. 서로 다른 n개를 곱한 수의 총합.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단 n은 2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렇게 문장은 나와 있지만 사실 n이 2 이상이다. 근데 어차피 n이 3 이하니까 결국에는 n에 2하고 3 정도를 여기다 한번 넣어서 너가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갔어요? 자, 오케이. 우선은 좀 이따 구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조건을 가지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1, A2, A3의 합에다가요. 바로 빼기 3을 한 요 값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 어떤 생각 좀 하실 수 있으면 좋냐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 물어봤다는 건 사실상 요 수에 뭘 물어본 거예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자, 끝에 있는 두 자릿수가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수가 뭔지는 몰라요, 쌤은요. 근데 수가 쭉 진행이 돼요. 막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자, 그냥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보죠, 그냥 아무 수나.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수나 한 거예요, 그냥. 12,345라는 걸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그쵸. 100으로 나누면 45가 나머지죠. 그래요. 100으로 나누면 끝에 있는 이 두 자리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 그냥 요 숫자의 끝에 두 자리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A2가 무엇인지, A3가 뭔지를 이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로 나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A2 라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뭐요?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곱하는 수의 총합이래요. 그럼 두 개를 뽑으면 어떻게 뽑을 수 있냐? 자, 두 개 뽑아볼까요? 9하고 99를 뽑아서 곱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99하고 999, 99하고 999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곱해서 더하는 거. 또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999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세 숫자 중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곱한 수의 총합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큰 숫자겠죠? 계산하기 너무 버겁고요. 그 다음에 또 A3 A3는 뭐냐? 세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서 곱한 수의 총합이에요. 세 개 뽑으려면 이 세 개밖에 없는데 그냥 세 개 다 뽑으란 얘기죠. 그래서 세 개 다 뽑아서 곱한 수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서 곱한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총합도 그냥 이거 하나죠. 그쵸?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더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말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준 건데 그걸 통해서 그냥 n에 2 넣고 3 넣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A1이라는 거. 자, 이 정도는 그냥 더해볼 만해요. 그죠? A2? 계산하려면 또 계산할 수 있겠죠. A3요? 계산하려면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큰 수긴 한데 계산해볼 수 있죠. 직접 노가다 계산을 해서 진짜 A1, A2, A3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3을 빼서 그거에 진짜 맨 끝에 두 자릿수를 구하셔도 돼요. 뭐 그거는 그냥 구한 거죠.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연습해 보고자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출제 의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출제 의도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A1에서는 이 세 숫자 9하고 99, 999 이 세 수의 합이에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 이 세 종류의 수가 있잖아요. 세 수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A1은 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2는 이 세 종류의 숫자를 가지고 결국 둘씩 곱해 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A2가요. 둘씩 곱해 더하기 쌤이 매번 부르는 둘 더 이겁니다. 둘씩 곱해 더한 값. 그럼 A3는 뭔데요? 그러면 세 수의 곱이죠. 그래서 합 둘 더 곱, 합 둘 더 곱에 해당되는 수의 합에 3을 뺀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쌤은 노가다 계산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값을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을 추론해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추론할 겁니까? 이 값 여러분들이 만약 노가다로 한 친구 있다면 쌤은요. 그 노가다 계산 안 하고 깔끔하게 어떤 수인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이 숫자들이 좀 복잡하니까요. 쌤은 치환을 좀 해볼게요. 즉 9라는 거, 99라는 거, 999 이렇게 세 종류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요. 자, 9를 쌤이 잠깐 A라고 놓을게요. 99를 B라고 놓고요. 자, 999를 바로 C라고 잠깐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이 뭐로 보이냐? 요 세 수의 합이니까요. A, B, C의 합으로 보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2가 뭘로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두씩 곱해 더한 거. A, B, B, C, CA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A3가 뭐냐? 세 수의 곱이니까 A, B, C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A, B, C의 합과요. 그 다음에 두씩 곱해 더한 거. A, B, B, C, CA 둘 더. 그리고 곱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3이죠. 그럼 이 숫자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추론하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좀 힘들고요. 이 숫자를 똑같은 다른 게 뭔가 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쭉 나열된 거죠. 쭉 나열됐다 쌤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은 이게 전개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전개한 거다라는 거죠. 즉, 쌤은 뭘 추론하고 있냐? 이 식을 인수분해한 거는 어떻게 될까? 자, 인수분해했다는 건 뭐죠? 고백골로 쓸 수 있다. 쌤은 이게요. 지금 이런 식의 고백골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식을 고백골로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쌤은요. 이런 생각이야.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게 합둘더곱? 합둘더곱은 어차피 3차식의 개수들이잖아. 라는 생각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쌤은요. 3차식을 쓰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3차식인 거죠. 자, 3차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됐냐? x 세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a, b, c 더한 게 바로 2차항 계수로 오죠. 2차항 계수는 합이에요. a, b, c 합이 들어가는 거죠. 자, 1차항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둘씩 곱해 더한 둘 더가 들어가요. 그게 x죠. 그 다음에 a, b, c 여기는 둘 더 이렇게 쓸까요? 자, a, b, c의 곱이요. 그게 지금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 이렇게. 그럼 합 둘 더 곱 들어간 거는 3차식을 인수분해. 3차식이 고백골로 돼 있는 거 전개한 건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쌤은요. 요 합 둘 더 곱 요 세 개가 더하기로 있는 순간 요 우변식이 떠올라요. 우변식. 이건 뭔가를 전개한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뭘 전개한 거냐? 3차식을 전개한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3차식이 고백골로 되어 있는 거를 전개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요 합은요. 바로 2차항 개수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쌤이 한번 갑니다. 자, 쌤은요. 요 파란색 식을 보는 순간 여기는 왜 x가 없잖아요. 아니요. 저는 x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1입니다. 숫자 1. 1은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쌤은 1에 관한 3차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있냐? 1의 세제곱이라는 3차항이 있어. 1에 관한. 그 다음에 A, B, C 요 뒤에 쌤은 보입니다. 숫자가 뭐냐? 1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어. 생략한 거죠. 그냥. 그쵸? 자, 요 둘 더 뒤에는 숫자가 생략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수냐? 1의 제곱이라는 2차항이 생략돼 있다.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A, B, C는 그냥 곱인 거고요. 자, 사실상은 1의 세제곱, 1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맞추려면 여기 빼기 4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식을 맞춰줬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의 3창, 1의 2창, 1의 요 1창인데, 정정할게요. 여기 1창입니다. 자, 1의 1창, 그리고 상수항까지. 요게, 쌤 밑줄근 4개 항 보이시죠? 요 항은요. 사실상 뭡니까? 라고 한다면 1 더하기 A, 1 더하기 B. 쌤은 2를 마치 X처럼 생각한 겁니다. 즉 1에 관한 3차식인 거죠. 그래서 2를 오히려 문자 취급, A, B, C를 숫자 취급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쌤의 밑줄은 요 4개가 나오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주어진 이 식을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는가? 이거는 뭘 전개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를 1을 마치 문자로 보고 1에 관한 3차식을 전개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이때는 계산이 너무 어렵죠. 9, 99, 999를 막 더하고 둘씩 곱해더하고 곱하고 너무 복잡한 수예요.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A, B, C 값을 넣어보자고요. 그럼 이건 1 더하기 9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99입니다. 1 더하기 999죠. 이렇게. 자, 일부러 2라고 더하면 좀 간단한 수를 일부러 출제를 한 거죠. 이 식을 볼 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 의도상 이 9, 99, 999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 이건 100. 자, 요 수는 1000이죠. 10, 100, 1000을 곱한 다음에 4를 뺀 수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0이 몇 개 있나 볼까요? 총 6개 있겠네요. 요수에서 4 빼는 거니까, 그쵸? 자, 4 빼면 뭐 9, 9, 9, 9, 9, 6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99만 뭐 9,996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 좀 해보자면 뭡니까? 100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우리가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그래, 끝에 요 두 자리 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자, 100으로 나눠보면 96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보고요. 노가다 계산을 하세요 라고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1, A2, A3 즉 합, 둘 더 곱을 보고 쌤이 이 빨간색으로 쓰는 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합, 둘 더 곱은 바로 3차. 3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고백골로 되어 있는 거를 전개했을 때 각각의 개수들이다. 근데 또 하나 이 x를 1로 봐서 1로 봐서 1에 관한 3차식을 전개한 거다. 요걸 전개한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가? 라는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3차식의 뭐 인수분해 혹은 3차식의 인수분해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전개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거꾸로 어떤 식, 요걸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추론하는 추론 문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풀이법 잘 익혀 놓으시면 다양한 유형들, 즉 합, 둘 더 곱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3차식으로 추론해서 푸는 것들이니까요. 이 방법 잘 기억하시면 별도의 다른 식의 유형이 나와도 다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스텝의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임의의 실수 x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항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좌변식과요, 우변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등식을 뜻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한 가지 힌트. 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렇게요. fx가 다항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항식이라는 거 하나의 힌트입니다. 즉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식으로 차수가 얼마일지를 예측해 보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다항식 차수부터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fx식을 구할 수 있다면 f1의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다. 결국에는 식을 구해서 함수값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항등식을 가지고 fx식을 어떻게 예측할까? 그러면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차수부터 예측해야죠. 그쵸? 과연 몇 차식이었을까? fx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 항등식을 보고 차수를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차수 추론하려면 어떻게 하냐? fx가 몇 차식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n차식이라고 설정해보고 이 n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최고차항이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식이다 라고 예측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최고차항만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 식까지 다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만 추론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좌변의 최고차항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보고요. 또 우변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 최고차항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식이 항등식이니까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요. 이게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ax의 n제곱
자, 요게 fx가 이렇게 최고창이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자, 요 식은요,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한 거니까 사실상 좌변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좌변식은 자, a에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한 거에 n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자, 우변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fx 요 식에다가 x제곱을 곱한, 자, x제곱을 곱해서 ax의 n제곱 이렇게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들에도 곱할 때 건데 그냥 쭉 이어지겠죠. 그쵸? 그럼 최고창만 보자면 여기서는요. x제곱에 n제곱이니까 x 2n제곱에 a를 곱한 게 최고창이에요. 그쵸? 자, 우변의 최고창은요. 바로 a에 x에 이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최고창 나온 것끼리 어차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최고창만 비교해 보는 거죠. 차수를 추론하는 데는 최고창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계수 a가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차수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2n이라는 차수하고 n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n은 2구나 이렇게 해서 차수는 2차식이어야만 이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낸 거죠. 자, 2차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fx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설정해야 되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요. 요 a, b, c 값을 구해낸 다음에 요 함수값 해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2차식을 그대로 요렇게 요 좌변식 만들어내고 우변식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계수 비교해도 돼요. 됩니다. 복잡하죠, 물론. 복잡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개 있었죠? 그래요. 2개 있었잖아요. 바로 계수 비교하는 방법. 계수 비교법하고 뭐 있습니까? 수치 대입법.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근데 이 2개를 섞어서 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계수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뭐 섞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하도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냥 식이 복잡하더라도 비교하셔도 되는데 쌤은 수치 대입을 이용하겠습니다.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이 식, 어차피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하다면 여기다가 x의 특정한 값을 어떤 값을 넣든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자, x에 뭘 넣어보고 싶냐라고 하면 첫 번째 당연히 넣고 싶은 값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값? 0. 수치 대입은 그냥 아무 수나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처음 잡을 때 뭐죠? 어떤 식이 날아가는, 즉 사라지는, 소거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요 x자리 0 넣으면 이게 한꺼번에 딱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래서 0 대입하면요. 자, 여기다 x에 0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은 f 0이 되겠네요. 그렇죠? f0. x에 0 넣으니까 좌변은 f0이고요. 자, 우변 요식도 사라지고 x에 0 넣으면 우변 8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f0이 8이구나. 이걸 통해서 요 fx식 우리가 설정한 거에 x에 0 넣어보면 f0은 결국 c예요. 그렇죠? 그럼 c가 8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렇게 상수함 구했죠. 자, 이제 2차항 계수하고 1차항 계수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f0을 알았으니까요. 이걸 타고 가보자고요. 즉 아무 수나 넣지 말고 이 자리가 좀 0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0 될까? x제곱 플러스 2x가 0이 되는 x값.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보면 x에 마이너스 2 넣거나 0 넣으면 이 자리가 0이 되겠구나. 근데 0 넣은 건 이미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4 그래서 0 되겠죠. 자, x에 마이너스 2니까요 4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f0 자리에 8 아니까 대입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8 이항하고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f-2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우리 간단한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자, 그럼 f-2라는 거 대입해 보면 4a-2b 플러스 8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A, B, 미수 두 개니까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 주제 뭘 넣을까? 라는 생각인데, 볼까요? 자, 문제에서도 1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뭔가 좀 넣는다면 간단한 수 넣고 싶잖아요. 근데 0하고 마이너스 2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그냥 특정하게 뭔가 식이 날아갈 만한 뭐 값을 요거 타고 갈 만한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 자리를요 여기 f 마이너스 2 하니까 요 비중은 요 2차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딱 이렇게 인수분해는 정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쵸? 어떤 x값 딱 정수 넣어주고 마이너스 2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값을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설지를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면 해설지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그래 요 두 개 정도 수치 대입해봤어 막 이러면서 수치 대입은 두 개 정도 해봤고 더 이상 좀 숫자를 대입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좌변식 우변식 결국에는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해가지고 계수 비교까지 한 거죠. 그런데 간단히 하고 싶어서 수치 대입을 해놓고 결국 마지막에 계수 비교할 거면 애초에 계수 비교를 했죠. 그쵸?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치 대입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수나 넣죠 뭐. 아무 수나 넣어도 돼요. 꼭 이렇게 특정한 수. 저 대표적인 수는 넣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자면 좀 쉬운 수 넣자고요. x에 1 넣죠 뭐. 어차피 f1도 구하라고 했는데 x에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좌변은 f3이겠네요. 그죠? 자, 우변 x에 1 넣으면 f1 그 다음에 1 넣으면 8 더하기 8 1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면 되잖아요. x에다가 3 넣으면 여기서 3 넣으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에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8 거기다가 16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럼 8, 8 소거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리. 자, 좌변 넘겨볼까요? 그럼 8a 더하기 2b가 16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4a 더하기 b가 2로 나누니까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식 등식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요거 8 이항하고요. 2로 나눠보겠습니다.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r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 연립하면 a하고 b 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1 나오고요. b 값 연립하면 되죠. b 값은 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하고 b 값 구해냈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자, 여기다 좀 써볼까요? 위쪽에 쓰겠습니다. 위쪽에. 자, fx식 결국 구해봤더니 a하고 b값 다 구했어요. 쌤은 개수 비교 안 했고요. 수치 대입만 이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치 대입으로 잘 안 풀렸다. 그럼 최종적으로 또 개수 비교 가야 돼요. 근데 해설에서는 그렇게 갔지만 쌤은 수치 대입으로 굳이 끝까지 해결이 되는데 개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둘 중에서는 수치 대입이 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에 1 넣으면 뭐 이거겠죠. B에 4 넣으면 다음과 같이 돼서 2차식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F1 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 구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되겠고요. 13, 바로 13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조건은 별로 없었어요. 다항식이라는 거 그리고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에 결국에는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가 미정계수 추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은 몇 차식인지 아는 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요 최고차항 비교해서 차수 알아내는 게 1단계 풀이고요. 자, 식이 몇 차식인지 알았으면 이걸 개수 비교를 통해서 알아낼 거냐 수치 대입이냐 라는 건데 둘 중에는 사실 수치 대입이 더 편해요.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 최대한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낼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개수 비교로 가시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다항식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스텝 3의 7번 문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a입니다. 라는 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 y 빼기 y분의 1 요게 바로 b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4입니다. 라는 등식까지. 이렇게 해서 등식이요.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 등식을 이용해서 x분의 y 빼기 y분의 x라는 요 식의 값을 ab로 나타내봐라. 요거의 값을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ab로 나타내 보아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 조건이 있죠. 바로 x제곱하고요. y제곱이 같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시계값을 AB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해결해 봐야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린 주어진 등식 3개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바로 식변형 문제입니다. 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형하고 이 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식이 되면 될까? 이런 식의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변형 추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주어진 조건과의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 식의 값, 이 식을 쭉 뚜렷이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의 등식 가지고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에 고민해 보시는 거야. 우선 첫 출발은 위에 있는 조건 가지고 뭘 하면 이게 나올까? 이 2개의 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x분의 y? 근데 답봤더니 여기 x분의 1 있고 y 있으니까 요 2개의 항을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y분의 x?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y분의 1 있고 여기 x 있으니까 이게 곱한 거네 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쌤은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요 2개의 항은 결국 이 좌변식과 이 좌변식을 곱해서 나오는 여러 개의 항 중에 2개겠는데?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하면 저게 나올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2개의 항은 결국에는 x 더하기 x분의 1 그 주어진 y 빼기 y분의 1을 곱하면 물론 분배하면 4개의 항이 나오겠죠. 그 4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2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바로 등식 쓰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좀 씩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바로 등식 쓰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봐봐요. 요걸 그냥 곱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x, y라는 이렇게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부터 곱할게요. 마이너스 xy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안쪽 곱한 거 보세요. 안쪽에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항이 나오고요. 바깥쪽 곱한 게 또 우리가 원하는 항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항이죠. 그쵸? 자, 그럼 쌤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분의 y 그리고 y분의 x 이 뺀 식은요. 우변에 이것만 남겨놓고 요 2개 항을 이항하자고요. 요 주어진 2개의 식을 곱한 다음에 x, y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위에 걸 한번 보죠. 요 식 자체가 a라고 줬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이거 a로 바꾸면 되겠고 어차피 a, b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b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럼 a, b의 곱에다가요. 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xy분의 이렇게. 그러면 a, b로 나타냈으니까 자, 요거 2개 남은 거 요것만 좀 a, b로 해결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참 이거 xy 고백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죠.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이 저식을 어떻게 써먹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요. 달리 식과의 연관성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a 자리에 b 자리에 각각 주어진 거 그냥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y 빼기 y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전개한 게 요 값이 4라니까 한번 전개해 보는 거죠.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까? 요식 전개하면요. x제곱 그리고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요식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y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인데 부호 바뀌겠죠? 자, y제곱분의 1인데 역시나 부호가 바뀔 거고요. 됐습니다. 근데 2하고 2 더하면 4니까 이렇게 소거돼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이렇게 항이 있고 또 하나 x제곱분의 1 y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요 4개의 항 계산한 게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분수 두 개가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통분하고 싶죠. 그래서 두 개의 분수를 통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기왕이면 좀 보기 편하게 쓰시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묶어주면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0이네 라는 거. 근데 여기는 이걸 하나로 봐서 이렇게 분모 1 이렇게 놓으면 분자가 공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는 x제곱 빼기 y제곱을 묶이네 이런 생각. 묶고 나면 여기 앞에는 1 빼기 이건 x제곱 y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일 거예요. 근데 앞에 게 0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네요. 여기 문제에서 x제곱 y제곱이 같지가 않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쓰이려고 이 조건을 준 거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거네요. 지금 x제곱 y제곱. 자, 그러면 이게 1이어야지 이 등식 성립하겠죠.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의 곱 이게 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물론 여기서 뭐 x, y를 구하자면 x, y 제곱이니까 이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요렇게 두 가지. 요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x제곱 y제곱 이용하는지 모르죠. 아직 모르니까 이제 다시 식으로 가가지고요. 자, 앞서서 우리는 뭐 했다?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요. AB로 나타내고 싶었는데 AB까지는 해결했는데 요걸 해결 못했었어요. 그죠? 그럼 다시 가서 요 식을 좀 봐야죠.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뭐지? 이거 AB로 나타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인데 x, y 자리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혹은 그냥 이거 분수니까 통분을 잠깐 해보자면 x, y분의 자,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통분되죠. 근데 x제곱 y제곱이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1 넣어보면 분자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분자 0이니까 바로 그냥 이건 0이에요.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였네 라는 거죠. 물론 xy에 2를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차피 0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값은요. 결국 AB의 곱이었다. 뭐였다? AB의 곱이었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AB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에 AB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번 문항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보자면 결국 10변형 문제였다. 그러면 10변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죠. 그렇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익숙해지는 건데 첫 스타트를 잘 잡기만 하면 사실 풀려요. 네,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스타트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가 어떻게 잡냐? 자, 주어진 조건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나올까에만 집중해 보시면 요 식을 두 개를 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스타트였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3스텝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 이렇게 해서 7문제를 모두 다 풀어 봤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좀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포인트 다 짚어드렸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건 스스로 좀 훈련하셔야 자기 것이 될 겁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스스로 풀리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다면 뭐 여러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4번 문제가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고요. 그 다음은 한 6번 정도. 4번, 6번 혹은 5번도 이제 가끔 기출이 되니까요. 합 둘 다 곱 이용하는 거. 이 정도는 좀 잘 정리해 놓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같이 풀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쌤이 좀 강의 찍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또 새로운 챕터죠. 또 2장이네요. 2장 가지고요. 쌤이 또 2스텝, 3스텝 포인트 짚어가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을 향해서 힘내보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